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11 오늘도 10시 45분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5분 정도 방송을 열어놨고요. 어제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주류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 프레스센터에서는 중요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외신을 상대로 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주류 언론들이 그 내용을 보도해주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 실상에 대한 고발이 첫 번째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접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재형 목사님, 이제 이분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제보를 해주신, 또 폭로를 해주신 소중한 제보자, 공익 제보자이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어제 외신 기자회견 자리에서 후반부에 2시간 있었던 기자회견 중에 후반부에 새로운 내용을 폭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영상과 또 사진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 대목에서는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언론에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포커스 시간을 오늘은 하지 않고 오늘의 포커스를 최재형 목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고 향후의 계획까지 여쭤볼 셈인데,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재형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늦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어제 그 외신 기자회견에서 물론 소중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네티즌들이나 이 서울의 소리 구독자들, 또 최재형 목사님을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은 이 천공과의 만남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오늘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어제 있었던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폭로하신 내용의 소개를 좀 간략히 부탁드린다면요. 네, 어제는 사실 그 디올백 수수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국내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제 보도를 안 하니까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저와 1차 접견 때, 2차 접견 때, 내가 5년 안에 통일시킬 거예요. 라든지, 예. 그 다음에 2차 접견 때 남북 문제 이제 나서서 이제 해결할 거라는 그런 워딩이라든지, 예. 이런 일 때문에 제가 도대체 이런 무모한 통일론이나 대북관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과연 누가 이렇게 대통령 내외한테 이런 대북관을 심어줬을까라고 깊이 생각하다가 제가 천공을 떠올리게 된 거고, 예. 마침 천공은 저하고 2018년도에 인연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하고 접촉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예. 이게 앞서서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 전달 이후에 그 시점을 보면 총 4번을 만나시는데 18년에 처음 부산에서 만나시고요, 천공을. 그리고 네. 2022년 12월, 2023년 4월 이렇게 용산 천공 고급 집무실, 오피스텔 쪽에서 천공을 만나게 된다고 어제 사진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잠깐 보여드린 내용으로 보자면 일단 용산 근처에 천공 집무실이 있다는 기존에 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 아마 오늘 공개를 하시긴 어렵겠습니다만
그 짤막하게 나왔던 그 맛보기 영상 이외의 다른 내용들도 그렇다면 이미 목사님께서 확보를 하고 계신다. 이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거를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게 아까 제 얘기는 제가 그 맛보기 이게 영상 그 이외의 것들도 좀 예. 이제 특별 보도가 사찰에 나갔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 어제 백 대표님이 너무 이거를 요청하셔가지고 이렇게 맛배기로 짤막한 영상 보여드렸는데 예. 제가 다음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서울의 소리라고 해도 예. 제가 동영상 유무가 있다고 없다고 그런 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아마 여러분이 그냥 답답하셔도 예. 상상으로 예.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2018년도 때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내외하고는 관련이 없었고 이슈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디올백을 건넨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제 천공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두 예. 차례 용산 집무실에서 예. 용산의 천공 집무실입니다. 용산 집무실 하면 또 대통령실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용산의 천공 집무실은 대통령 청사 그 미군 무대 담벼락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담벼락 건너편 쪽으로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길 2번 방문했고 예. 한 번은 서초동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서 예. 거기서 이제 접견을 저하고 대화를 인터뷰를 했죠. 예. 근데 그거는 외부인들이 이제 목격을 하거나 뭐 사진을 찍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일반 커피숍 같으면 예. 그런 것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커피숍을 통째로 빌렸죠. 네. 저의 어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차후에 어떤 뭐 맛보기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의 존재 유무는 지금 NCND 즉 확인해 줄 수 없다 정도로만 일단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 그렇다면은 2018년부터 해서 총 4번 천공을 만나셨으니까 네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공에 대한 어떤 목사님의 개인적인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물론 2018년에 만나셨을 때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네. 2020년부터 그 이후에 총 3번을 만나셨을 때는 김건희 여사를 만난 이후에 천공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상이라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목사님께서 네네네. 생각하시는 천공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2018년도에 만날 때는 저는 부산 지역에 북한 통일 강연을 하러 갔던 것이고 예. 그분은 그때는 천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진정 스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정 스승.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의 도를 가르치는 그런 거를 한 사람에 10만 원씩 받고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강연하더라고요. 같은 호텔에서. 예. 저는 북한 강연하고 그 사람은 그분의 강연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분의 스텝 중에 2분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공의 스텝들이. 예. 그래가지고 저녁 때 8시쯤에 저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스위트룸에 묵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한번 보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늦게까지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 여기 종교 집단이냐? 예. 아니면 무슨 공부하는 집단이냐? 정치 집단이냐? 이게 수백 명을 모아놓고 막 이게 빠릿빠릿 막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막 굉장히 좀 나로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했어요. 그랬더니 예. 나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철학을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철학을 공부하는 모임.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연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그냥 연락을 안 하고 단절된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2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예. 디올백을 건넨 이후에 내가 먼저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천공에게. 그랬는데 예. 이제 천공 측에서 그 멀리 하천에서 경남 하천에 있다가 저를 만나러 올라왔고 예. 또 용인 스지에 아마 그
본인들의 숙소 본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또 저를 만나러 일부러 올라와서 예. 용산 본인의 지무실에서 2차례, 서초동 커피숍에서 1차례, 총 3차례를 만나서 보통 한 번 만날 때마다 4시간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예. 아마 그리고 예, 예.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종교인이나 이런 무속인이다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 독특한 캐릭터고 그다음에 어떤 이 사회를 지배하고 뭔가 본인의 영향력에 이 세상을 보고자 하는 권력욕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주 강하게 보였고 좀 굉장히 위험스럽다. 예. 종교인으로서도 위험스럽고 어떤 사회의 어떤 뭐라고 얘기해 지도자로서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예.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 만나는 두 사람이 만나는 이 과정이 어땠는지 또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대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그 시간으로 좀 돌려보면 최재형 목사께서 좀 답답하셨는지 그때 만나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일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물론 그 옆에 있었던 서울의 소리 초심 대표가 약간의 제지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제 기억에 나는 대목만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가 통일을 설계를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와 나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세 번째가 실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하지 않았다라는 대목.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수렴청정이라는 표현까지 좀 목사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셨는지 굉장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려할 만한 표현까지 써주셔서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제 이런 의심들이 있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대목에 대한 설명이 좀 듣고 싶은데요.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른 매체보다는 또 우리 서울의 소리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제 그 이상입니다. 제가 맛보기로 예. 조금만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기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다 물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세 차례 만나는 동안에. 예. 그리고 다른 부분이 아니라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천공과의 어떤 인과관계 또 그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화를 한 게 한 번 만나면 3시간, 4시간을 대화한 게 예. 너무 그런 기자 같은 질문을 하면 그쪽에서 의심을 하니까 예.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면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 툭 치고 들어가서 이제 질문하고 또 이제 여러 얘기하다가 이제 또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만나면 오래 걸렸는데 예.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이 모든 궁금해하는 건 제가 다 물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탄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얘기했던 거 다 포함돼서 다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목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천공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녹취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세상에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떤 자기 권력에 대한 과시 이런 것들을 많이 천공이 흘리고는 하는데 그런 대목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용산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천공의 직접적인 커넥션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천공에 대한 인물을 목사님께서도 그 만남의 과정에서 재차 확인을 했다. 그런 대목들을
확인을 했고 귀로 듣고 대화를 하고 왔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기존에 지금까지 어떤 지상파나 유튜브에서 보도됐던 천공의 영상물들은 예, 천공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입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뽑아온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면 뭐 이제 천공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취재하거나 인터뷰를 간헐적으로 했던 게 전부인데 예,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천공의 집무실까지 가서 예, 이제 진짜 허리띠 끌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다 이렇게 질문했다. 예, 그리고 답변을 들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만남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 그리고 디올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이후에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물어보신 질문들은 대부분 국민들이 그간 의혹, 의구심을 가졌던 대목들이 많이 질의됐고 응답을 받았다. 이제 이런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 차후에 보도를 확인해 달라라는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디테일만 조금만 더 여쭙자면은 그 영상 어제 공개하신 거를 보니까 일단은 그 직접 천공이 블라인드를 열어줘서 대통령실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에 보면 네. 동석자가 보이거든요. 여성분으로 네. 보입니다만 그 자리에 동석하셨던 분은 천공의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비서실장이라거나 이제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누군지 잘 아는데요. 아, 예, 예. 그분은 이제 신경의 이사장이라고 아, 예, 천공의 하여튼 지근거리에서 하여튼 이렇게 늘 업무를 보좌하고 예, 또 과거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썸씽들이 있어서 예, 많이 또 탐사 매체들에 의해서 보도가 됐던 여성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이 늘 모든 만남에서는 그분이 항상 그림자처럼 수행을 하고 그 두 분이 항상 저랑 독대를 한 거죠. 네. 아, 그러면 그 네 번의 만남 동안 2018, 2022, 2023년 4월과 5월 그 네 번의 만남 동안 아까 말씀해주신 그 신경애라는 사람이 늘 동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세 번은 동석을 했는데 예. 2018년도 해운대 호텔에 있을 때는 그분은 거기 없었어요. 아,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이 예. 있었던가요? 예, 이제 다른 분들 스태프들 아, 정상적인 그 어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그 인원들을 놓고 세미나를 하루에 2번, 3번 했지 네. 않습니까? 천공이 예, 한 사람당 2018년에. 10만 원씩 받고 예, 예. 그런 규모의 행사를 치르는 거니까 그런 스태프들만 막 와글와글하고 그랬지 그 신경애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 그렇군요. 네. 아, 예, 참, 뭐랄까, 늘 추측이나 설로만 생각했던 내용들이 화면에 직접 아주 짧았습니다만 또 사진으로 담겨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목들이 많은 분들께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럼 아마, 방금 앵커님 예, 예, 제가 방금 우리 작가님한테 예, 우리 서울의 소리에게만 그 관련 사진 예, 성공이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버티컬 열었는데 등 뒤에 예. 저하고 대화하면서 대통령 청사가 나오는 장면이 보냈으니까 예, 자료 화면이나 저랑 통화를 끝나고 예. 잠깐 시청자들에게 이제 서비스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저희가 뭐 시청자분들께 지금 목사님께서 넘겨주신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약속드리고요. 네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막 많은 시간 목사님의 시간을 뺏을 수가 없어서 이 디테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2022년 12월에 용산에 처음 가시는 거, 용산 집무실, 천공의 집무실 처음 가시는 거고요. 네, 출국하는 날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 만난 거예요, 그게. 그러시군요. 그리고 네네. 2023년 4월 1일에 용산 천공 집무실에서 만나는 그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네네. 저희에게 그 어제 맛보기로 보여드린 그 영상의 블라인드를 천공이 직접 열어주는 그 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해당 날짜는 2023년 4월입니까, 목사님? 12월입니다. 2022년 12월입니까? 네. 아, 그때 처음 그
영상이 확보가 된 거군요. 네네. 아, 저는 이 시기가 글쎄요, 2023년 4월 사진을 제가 보고 나니까 그때 4월 사진은 뒤에 배경이 블라인드, 그러니까 외부 전경이 보이는 사진이어서 그 4월에 찍으신 영상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12월에 찍으신 영상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천공 집무실에 갔을 때는 예, 예, 두 차례 모두 다 그 블라인드 너머 예, 대통령 청사를 다 확인하고 다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 제가 이제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왜 대낮인데 저렇게 어둡게 버티칼을 쳐놓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러니까 천공이 일어나서 버티칼을 쳐주는 거였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 예. 네. 그리고 어제 그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형 오피스텔 2층을 쓴다고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랄까요? 이제 영상으로 보면 그 방만 보이니까 규모가 뭐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얼마나 크길래.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70평 정도 되지 않을까? 50평에서 예. 그 정도 네, 예. 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층 2개를 쓴단 말씀이시죠? 네네. 이제 층이 완전히 다른데 제가 이제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 서로 이렇게 바로 위에 층이 있고 아래 층이 있고 그러질 않고 예. 한 층이 또 있고 또 한참 내려가서 한 층이 또 있고 예. 그런 두 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바로 이어진 복층 구조가 아니라 다른 2개의 층을 사용하고 네네. 있다. 네네.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위층 아래층을 그럼 목사님께서는 다 가보셨단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천공하고 접견하는 것만 이제 봤는데 거기서만 제가 접견을 했는데 예, 예. 천공이 이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선가 등장을 하잖아요. 예, 예. 의관을 갖춰 있고 두루마기를 정말 잘 이렇게 멋있게 갖춰 있고 딱 나타나는데 어디서 오느냐 내가 이제 궁금하니까 예. 이제 알아보면 예. 또 다른 층에 거기 또 집무실이 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올라오는 거다. 예. 그렇게 확인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뭐 아주 짧은 장면이어가지고 제가 뭐 좀 꼬치꼬치 캐물어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목사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오랜 기간 언론사에 다닌 기자들보다 목사님이 취재를 하시는 방식이 뭐랄까 워낙에 좀 전문적이신 것 같아서 그 영상 공개 첫 장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땐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연 것 같다. 뭐 물론 상대방을 좀 띄워주면서 대화를 부드럽게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저는 보였습니다만 그런 추임새를 넣어주고 예. 추임새를 넣어주고 변죽을 맞춰준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네. 목사님께서 했을 때 천공의 반응이 혹시 그때 당시에는 어떻든가요? 저희가 뭐 표정이나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뭐 굉장히 만족하죠. 저를 호감 있게 생각 안 했으면 그분이 저를 만나주나. 요즘 뭐 어느 누구도 안 만나고 기자들도 안 만나고 일절 예. 안 만나잖아요. 조심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저에 대해서 많이 오픈 마인드를 하게 된 거는 예. 아무래도 여러 소중한 정보나 이런 거나 이제 여러 가지 본인한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 저를 만나 주신 거겠죠. 예,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이렇게 보필해주는 이제 어떤 청년이 이게 이제 밤새 리포트를 해주는데 예. 우리 민주진영의 어떤 이런 분들이 안 좋은 관점으로 이 천공권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서 바로 잡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천공 때문에 내가 김건희 여사를 알게 되고 천공 때문에 뭐 대통령 국빈 만찬에 참여했다 막 이렇게 막 단정해가지고 막 글을 쓰고 막 이런 게 포스팅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공은 지금까지 저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전혀 몰랐고 김건희 여사도 천공과 저하고의 사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이 디올백 사건 때문에 그때는 다들 알았겠지만 예. 저는 절대 상대방한테 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천공에게는 김건희 여사를 아는 얘기를 안 했고 예. 김건희 여사한테는 천공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전혀 추측이다
뇌피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정을 해주셔야 될 내용 충분히 뭐 말씀 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뭐 반대로 여쭙자면 그쪽에서도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뭐 이제 추측입니다만, 김건희 여사도 목사님께 어떤 천공이라는 인물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거나 소개해주거나 관계를 설명한 적도 없거니와, 천공 또한 네. 목사님께 대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낸다거나 하진 않았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야, 네. 저희가 오늘 목사님께 시간을 너무 오래 뺏을 수는 없어서 요 정도로만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마음껏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천공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국정에 관여하고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일까라고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의문점을 가졌고 추측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실이 맞다라고 하는 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제 2탄을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면 좀 궁금하셔도 그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화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찍이 사실은 스튜디오에 모시고 싶었는데 어제 기자회견 그 내용 후반부에 있는 천공 영상의 존재를 또 사실 저희가 너무 늦게 알기도 했고 알고 나서 바로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전화로라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추가적인 보도 이후에 저희 스튜디오에 다시 모셔가지고 더 자세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른 시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 제보자이신데요. 어제 있었던 내용을 함께 만나봤고, 저희가 잠깐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기자회견장에선 나오지 않았던, 사진이 한 장인가요? 피디님 죄송한데, 한 장인가요? 한 장을 일단 지금 선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잠깐 나가긴 했는데요. 이게 보면 뒤에 대통령실이 보이네요. 예, 환하게 잘 보이고, 블라인드가 절반 정도 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 11이라는 마크 위에 이게 아마 제 판단으로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거나 혹은 실제 그냥 사진만 독자적으로 찍었던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 타임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타임라인이 나와 있는데 2023년 5월 19일 14시 25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서초동 지하 커피숍에서 만났던 그 당일 날짜여서 이날 이 용산 집무실에 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요걸 이제 캡처를 했던 시간이 왼쪽 상단부에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요 대목은 제가 추측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날짜와 상관없이 용산에 방문한 두 날짜는 2022년 12월 13일 최재형 목사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 용산 천공 집무실에서 만났다는 게 첫 번째 날이고요. 두 번째 날은 2023년 4월 1일 두 번째 용산의 천공 고급 오피스텔, 고급 집무실에서 만났다는 것이 최재형 목사님의 폭로이기도 합니다. 다시 요거는 이제 지하 커피숍 사진이니까 아까 있었던 그 타임이 찍혀 있는 타임 코드가 찍혀 있는 것과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까도 잠깐 뭐 대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그 일부 주장들, 즉 통일을 천공이 설계를 해주고 있다. 두 번째, 국민들이 자고 나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세 번째, 통일이 언제 된다는 시기까지 이 천공이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시신 조문에 대한 어떤 설만 난무했는데 그거와 마치 연관된 주장도 저기 최재형 목사가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하셨고요. 김건희 여사와 내가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주장도 더불어서 최재형 목사가 해주셨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과의 지금 소통 시간 중에 이 대목을 왜 언급을 해드리냐면 최재형 목사께 이 대목을 질문 드렸을 때 상당 부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최재형 목사의 입장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십사, 양해를 제가 대신 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확인된 부분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아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뭐 여러분들 댓글 중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너무 많은 부분들을 공개를 하면 첫 번째로 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너무 많은 부분들을 공개를 해버리면 나중에 실제 뭐 제작이 되든 간에 생방이 되든 간에 폭로가 되는 어떤 그 시점에 그 내용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이렇게 뭔가 생방 중에 인터뷰를 하다 보면 기억에 의존해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차후에 보도될 내용과 뭔가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섣불리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대목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어떤 특종에 대한 폭로는 사실 내용이 다 완벽하게 메이드가 돼서 녹화를 하거나 하는 방식이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저희가 어제 좀 긴급하게 이 인터뷰를 요청드렸고 오늘 내용이 좀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오늘도 그 대목이 약간 여러분들 전화 인터뷰에 뭐야 새로운 게 공개가 되는 게 전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부 확인됐던 것도 있고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들 제한적으로 좀 걸릴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오피스텔 2개를 쓰는데 어떤 복층 구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층이 떨어져 있는 오피스텔을 용산에서 천공이 쓴다라는 설명까지는 확인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번 만날 때 천공과 최재형 목사는 한두 시간을 만난 게 아니라 보통 서너 시간을 만나서 아주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했다. 그리고 그 동석한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잠깐 공개가 됐는데 일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만 신경애라는 사람이 몇 차례 동석을 했다. 뭐 물론 2018년 부산에서 최재형 목사가 천공을 만났을 때는 당시에는 어떤 강연이 이루어졌던 그런 환경이었고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경애라는 사람이 동석하지 않고 그 강연을 준비해주는 스태프들이 자리에 있었던 정도로만 지금 오늘 저희 전화 인터뷰에선 공개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2022년이나 2023년에는 신경애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같이 동석을 했다고 확인을 해 주셨고 2023년 5월 19일 서초동 지하 커피숍에서 만났을 당시에는 보안 문제 그리고 또 이 만나는 자리가 외부에 공개됐던 될 것을 꺼려했던 천공 측에서 그 사무실이 아니라 커피숍을 통째로 대여해서 최재형 목사와 만났다. 이 정도까지는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있었던 이 전화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많은 분들께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그 기자회견에 있었던 내용들이나 기자회견 말미에 공개된 여러 이 폭로 내용들은 현재까지도 레거시를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미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아하니 굉장히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있었던 영상을 포함해서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맛보기입니다. 여기를 알고? 주소를 아니까. 네네네.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저희도 여기서 10년 넘었습니다. 멋있네요. 여기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좀 크게 붙이는데. 저기 현수막 저거요? 하지만 저기 했대.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저건가요?
천공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있는데 초호화 대형 오피스텔을 2층을 쓰면서 저기 앉아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컨트롤하고 수렴 첨정하고 국정에 개입을 하고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장면을 제가 4번의 만남을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음 2탄에 우리 이번에 나갔던 4번의 시리즈 이후로 짤막하게 한 1, 2편으로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됐어요. 저는 저대로 북한 강연하러 갔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스위트룸에 초청을 받아서 첫 인사를 나누고 알게 돼서 그런 인연으로 제가 접견을 요청했더니 접견을 3번을 그 이후에 3번을 해서 이런 영상 확보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 첫 번째 만남의 모습이고요. 이거 3번째 만남. 그 다음에 이게 4번째 만남. 이렇게 풍부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얼만큼 내가 통일을 설계해주고 있다. 내가 국민들이 자고 나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통일을 다 내가 준비할 거다. 그리고 여사가 어떻게 해서 나와 접촉이 돼서 어떻게 국정에 반영이 된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 안 한, 시신 조문 안 한 거, 기타 등등 통일이 언제 된다는 시기까지 얘기해주는 그런 목사님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말씀하지